안녕하세요, 송희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국어와 입시를 지도하는 송희석이라고 합니다. 에듀챔프 합격의 신이라는 좋은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간 온라인 스타시잖아요. 아유, 온라인 제가 스타라니요. 처음 접했던 경로도 이제 SNS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교류가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만나 뵙고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온라인 스타까지는 아니고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 입시나 이제 국어를 지도한 지 한 10년 차인데 아, 그러세요? 예. 10년 전만 해도 SNS라든지 뭐 인터넷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입시에서는. 통로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예, 예. 이제 인터넷 소통이 좀 활발해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물안 개구리였다가 예, 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예, 예. 그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SNS로 메일이나 뭐 아. 밴드의 쪽지기 등이라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매일 엄청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뭐 채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저 역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은 이 중위권의 대입 전략을 다루려고 하는데 우선 중위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지 교과 성적일까요? 수능 성적일까요?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중위권의 개념이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조금 용어를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A 대학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중위권 대학인데 예.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상위권 대학도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교과 성적으로 나누기도 수능 성적으로 나누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 어떤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매우 높지만 교과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일단 교과 성적이 굉장히 높지만 수능 성적도 굉장히 낮은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중위권 기준을 잡으려면 대학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은데 아, 예. 수도권 아이들 중이나 혹은 다른 아이들 중에 본인이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케이스는 저는 전부 중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수도권 흔히 소위 말하는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중위권 학생. 네. 예. 혹은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 아, 역시도 합격하게 되면 굉장히 만족하는 케이스라면 충분히 중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광역시나 그 도명이 들어가는 국립대들. 그렇죠. 예, 예. 전형마다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그 모든 지역을 말하기 좀 어렵고 예. 서울, 경기, 인천만 보면 예, 예.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수시 전지 총 합쳐가지고 대략 한 12만 명 정도 뽑습니다. 전체 그렇죠. 대학에서. 네. 예, 전체 뽑고 그리고 경기 지역하고 인천 지역만 합쳐도 예, 예. 실질적으로 거기도 수도권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4만 8천 명이나 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로 보면 경기와 인천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좀 50% 이상 뽑습니다. 아, 수시에서. 12만 명의 40%를 경기 인천에서 뽑고 있는데 이 4만 8천 명의 또 반절은 교과 전형으로 2만 4천 명 가깝게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또 종합 예. 순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죠. 예. 뭐 정시는 역시 수능으로 많이 뽑기도 하고요. 예. 아, 논술과 특기는 그래도 비중이 크지는 않은가 봐요, 선생님. 실질적으로 크진 않지만 역시 그래도 수도권 기준으로 논술만 11,0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많이 뽑네요. 예.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죠. 그리고 사실 또 그 학교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수도권 대학에서도 또 관심이 많이 받는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그 중에서도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전형은 어떤 순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 그런가요? 교과 보면 됩니다. 전형일 줄 알았는데 종합 전형이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예.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과 성적은 낮을지언정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그렇죠. 대다수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정말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네. 책도 읽고 재밌게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사실은 또 꿈의 대학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예. 이 꿈의 대학 프로그램 잘 찾아서 자기 꿈도 발견하고 잘 준비되어 가고 그것 때문에 학교 교과 성적도 동기부여가 되면서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들 많더라고요. 만나보면은. 예, 맞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예. 그다음 수준은 어떤 전형?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교과 전형 안에 있는 적성고사, 그러니까 적선 전형을 많이 선택합니다. 예, 예. 그 적선 전형에 대해서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적성 전형은 교과 전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교과 전형 뭐냐면 안에. 교과 성적 플러스 그다음에 적성고사 예, 예.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교과 전형으로 분류하는 거죠. 1단계 교과, 2단계 적성고사 이런 식인가요? 아닙니다. 합쳐서 일괄. 일괄합산으로 하고 있는데 교과 전형과 이제 적성고사 비율은 보통 가장 많은 게 교과 60에 적성고사 40이 40. 거의 가장 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저희가 또 적성 준비하는 중위권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이야기는 뒤쪽에서 그리고 또는 내일까지 이제 저희가 많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 중에서 그 논술이나 그 특기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학생들일까요? 일단 그 논술은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와 수능 최저가 없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예, 예.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일단은 중위권 학생들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특정 과목은 잘할지언정 나머지 과목에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그냥 골고루 3등급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수능 최저의 두려움 때문에 지원 못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또 없다면 난 논술 너무 잘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논술의 신들이 지원하지 않나?라는 오해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중위권 학생 중에 논술을 지원하는 케이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머지 과목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국어는 잘한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5등급인데 국어만 1등급인 거래 2등급이에요. 학교 교과 성적도 그렇고. 예, 예. 혹은 이과 계열인데 예. 수학만 잘한다. 예. 희한하게 과학도 못하고 예. 국어도 못하고 예. 영어도 못하지만 수학은 잘해요. 그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수능 최저 없는 논술을 지원하면 굉장히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과에 대해서 과마다 인기 있는 과와 비인기 있는 예. 비인기 학과의 그 점수 차이는 아무래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비인기 학과를 노리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논술 대학교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논술 전형이나 모든 전형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합격 결과를 요즘은 아주 상세하게 다 그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한양대는 뭐 상위권 대학이긴 하지만 뭐 예시 그 답안에다가 심지어 그 학생들 직접 쓴 그 원고지 형태로 예.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예, 예. 충분히 그 자세한 출제 의도, 그다음에 채점 기준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논술의 부담이 많이 사라진 거는 맞죠. 확실히 난이도도 비교적 평이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면 논술에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학교 도전도 해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구멍이라고 할 만한 학과들도 논술 전형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분석이 좀 더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과연 논술을 적합하냐 할 때는 예.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경기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예. 쉽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중대 캠퍼스죠. 생명공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는 일부 모집 다니는 실질 경쟁률이 2대1 수준밖에 안 되는. 네,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능 최저의 부담만 없다면, 혹은 해볼만 하다면 오히려 또 예. 굉장히 예.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예. 2대1 수준의 경쟁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만 그렇죠. 적을 수 있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근데 역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본인이 해도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런 판단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신감에 대한 결여가 많죠. 예. 왜냐하면 그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은 실수나 패배 같은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떨쳐낼수록
오히려 더 기회가 더 예.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입시에서는 사실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특기자를 예로 들면 본인이 소설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소설 읽는 것도 좋아하고. 예. 예. 그러면 문학 특기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는 있는 것이죠. 예. 뭐 명지대라든지 뭐 예. 중대도 있고요. 예. 뭐 아니면 나는 특정 어학에 굉장히 뭐 빠져있다. 오타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일본 애니를 좋아하면서 예. 아니면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예. 굉장히 자기는 막 번역도 해보고 그다음에 예. 나 혼자 막 써봐서 예. 나 일본어 재미있네. 그래서 평소에 막 그 일본어 어학 공부해가지고 예. 굉장히 높은 아 그런 사례들이 그 학종 합격 사례 중에서도 자주 나오죠. 입학처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그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중위권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상위권 대학 또는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학업 능력이 아주 출중한 학생들까지 지원을 중위권 대학에서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오히려 대학들에서는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비중을 둬서 선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중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본인보다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비슷한 아이들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은 빠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자, 말씀하셨던 이제 교과 전형 안에서의 적성고사. 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적성고사, 적성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별 고사입니다. 아, 대학별 고사. 출제를 대학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논술고사처럼. 예, 맞습니다. 근데 대학별 고사 논술만 알고 있죠. 그러네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러나- 또 이제 심층이나 면접까지도 말하는데 적성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유형이 아까 얘기한 좀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교과 성적의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교과 전형에 포함되지만 사실은 교과 전형을 볼 수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적성고사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나 될까요, 선생님? 이거를 좀 제가 쉽게 뭐 가천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예. 대표적인 적성을 보는 학교죠. 예.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4등급이고 예. B라는 학생이 평균 5등급입니다. 예. 4등급, 5등급. 그럼 1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예. 그럼 예를 들어 뭐 총 배점이 100점이라고 치면 예, 예. 뭐 그중에 뭐 교과 성적 비율이 60이잖아요. 그럼 60점이잖아요. 예, 예. 그럼 4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3점 차이 정도밖에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적성고사가 40% 반영해서 이제 100점 만점에 0점에서 40점까지를 오고 가게 되는 건가요? 오고 가는데 한 문제만 더 맞추면 그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성고사를 40점 만점이라고 예,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예. 한 문제당 3점이라고 친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아, 한 그러네요. 문제만 더 맞으면 4등급, 5등급은 동점이 돼버리는 거죠. 적성고사는 기본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기본 점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 그럼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 왜냐하면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의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예. 물론 일부 학교에 따라 6등급 이하는 그 간극은 굉장히 벌어지긴 합니다. 뭐 6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적성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예. 시험에서도 아이들이 또 잘 보면 역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얘기한 케이스인데 왜 대학에서 적성고사를 뽑는지 좀 알면 좋은데 적성을 뽑는 이유가 다양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평균 4, 5등급대 아이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 보는 수능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예. 우선 아이를 놓칠 수 있죠. 예. 그 4, 5등급 때 지원하는 중위권 학교들은. 예. 그럼 그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예. 예. 하려고 만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회를 더 부여해서 더 좋은 학생들을 뽑겠다. 대학별 수능이다. 근데 수능보다는 예. 좀 난이도는 그래도 좀 쉬운 예. 편이죠. 아, 그럼 난이도상으로는 수능보다는 좀 쉽다. 네. 그 어떤 과목들을 봐요, 선생님? 보통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 학교마다 예. 뭐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혹은 수학을 안 보기도 하고 네, 안 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그냥 국어, 수학. 오히려 영어를 안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통 국어 수학을 제일 많이 보죠. 일반적인 학교들은. 예. 근데 뭐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말씀하신 적성고사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될 때 내가 영어가 약하다. 그럼 국어 수학만 준비해서 6개 가까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학생에 따라서 국수를 준비하거나 영수를 준비하거나 뭐 네. 학교마다 워낙 다르니까 그것은 네.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한 해보면 과목을 좋고. 빼고 네. 준비해도 6개 지원이 가능하다. 예. 아니면 기출을 한번 풀어보면서 그 방법이 나는 있네요. 수학이 자신이 없었는데 이 대학의 기출의 수학은 출제 범위가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나오네? 그러면서 오히려 선택하게 돼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죠. 예. 국영수 3개 과목을 보게 되는데 문제의 난이도나 성격은 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교수님? 일단은 그 대학 측에서 얘기할 때는 수능의 70에서 80%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이도상은? 예. 근데 수능에서 70%, 80% 수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예. 쉽게 출제되는 달이 가끔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인천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예. 굉장히 쉽게 출제될 때가 있어요. 특히 7월 달 제가 잘 모의라든지. 몰라서요. 예. 교육청 모의고사 난이도라고 하니까 수능 7, 80%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예. 평가원은 6월, 9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예. 거의 수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네.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외에 좀 쉽게 출제된 때 아니면 뭐 등급으로 봤을 때 내가 등급이 갑자기 확 오른 그 해, 그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직접 풀어보면 아마 오히려 더 확 느낄 겁니다. 예. 적성고사도 축소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모집 인원이 올해는 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그 올해는 총 12개 대학이 아이들을 뽑고 있고요. 총 인원은 약 4,600명. 굉장히 많이 뽑고 있죠. 근데 그 12개 대학을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그 사구 형태로 외우거든요. 이렇게 가고 싶다 삼서성과 평안성을 홍수나서 한산 안에. 뭔가 그 수능 암기하는 거 같죠. 내신 암기하거나. 가고 가천대 고려대 세종. 그다음에 삼서성 삼육대 그다음에 서경대 성결대. 그다음 평안성을 평택대 한성 한성대 을지대. 그다음에 홍수 홍익대 세종 수원대 한산안에 한신대 그다음에 상기대는 한국산업기술대. 뭐 이렇게 끝나버리죠. 선생님이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기발하시네요. 어떤 분이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그 12개 대학에서 4,600명 정도의 수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근데 역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수능 준비하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어서 학습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담은 좀 적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수능으로도 사실 2등급 목표, 3등급 목표해야 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난이도상으로도 공부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 일정은 적성고사를 보는 일정은 뭐 수능 이전, 수능 이후 여러 대학들이 나뉘어져 있나요? 어때요? 네, 근데 좀 희한한 게 뭐냐면 딱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반. 네. 예를 들어 뭐 서경대, 수원대, 삼육대, 을지대, 한성대, 그다음에 성결대까지는 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익숙한 한국산업기술대학, 고려대 세종, 홍익대 세종, 가천대, 뭐 평택대 이렇게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학교들이 수능 이후에 보통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전에 또 시험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끔 괜히 수능 전에 했는데 수능 잘 봐가지고 걱정이 된다면 수능 후 시험 보셔도 됩니다. 신청해가지고 수능이 내가 예를 들어 수능 점수로 그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적성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합격할 정도로 나왔다 한다면 적성 시험을 안 보면 되죠. 수능 후 일정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은 될 겁니다. 뭐 납치 우려나 이런 것은 좀 없는 학교들인가 물론 보네요. 거의 일어나진 않지만. 자, 적성고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연계가 있죠. EBS 중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그 중에서
99% 수능 특강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아, 혹은 교과서. 예.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 비율이 일치 비율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특강과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올해 EBS에서 새로 이제 또 강의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 적성고사 지금 정도에서 많은 학원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막 여름방학 되면서 적성고사 대비 프로그램이 있다, 뭐 홍보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 판단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꼭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로서는 뭐 학원이 100% 무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네. 아이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학습 패턴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본인이 자기주도적인가, 자기주도적이 아닌가에 따라 약간 나뉘긴 합니다. 본인이 자기주도적이면 굳이 학원을 갈 필요는 없겠죠. 예, 예. 다만 충분히 이제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그건 충분히 이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 예. 뽑아서 본인이 열심히 풀고 평소에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 없이. 예. 근데 본인이 자기주도적이 아니에요. 예. 약간 맨날 집에 가서 이제 TV의 유혹을 못 끊죠. 게임의 유혹을 못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아니면 뭐 지금 월드컵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 자기가 나 이거 꼭 봐야 되는데 한 등급씩 다 떨어지죠, 아이들.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학원의 힘을 빌리되 사교육의 힘을 빌리더라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걸 배워서 나중에 집에서 다시 응용할 수 있게끔 이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오겠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수도권의 대학들을 목표하는 중위권 학생들 대입 성공 전략,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논술 전형과 특기 전형까지도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입시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일부 학생들에게서는 적성고사 준비까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희가 내일 시간에 보다 상세하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송인석 선생님과 같은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